KKMD 830화 한국판 패트리어트 천궁2를 처음으로 공개한 아랍에미리트. 중동이 미국과 러시아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와 천궁2 수출 전망 분석. 대한민국 K방산 해외 수출 신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한 분야는 지상 무기 시스템 분야입니다. 육해공군 무기체계 중 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가장 낮은 분야이기도 하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이 되었겠죠. 세계 자주포 시장을 호령하는 K9 썬더를 시작으로 K2 주력전차 1,000여 대와 K39 천무의 파생형인 호마르 K가 폴란드로 수출될 예정이고, 호주 또한 최신 보병 전투 장갑차 AS-21 레드백을 129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지상 무기 플랫폼의 성공을 이어나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생산하고 있는 경전투기 FA-50입니다. 2028년 공대지 공대함 공격 능력을 갖추면서 완전한 의미의 멀티롤 전투기로 등장하게 될 KF-21 보라매 또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FA-50의 성공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K방산 수출 효자가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다른 말로 대공방어 시스템입니다. 소위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 천궁2 대공방어 시스템은 2022년 아랍에미리트,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2024년 이라크에 판매되면서 누적 수출액 12조 7천억을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랜 세월 꾸준하게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K9 썬더 자주포가 2024년까지 기록한 누적 수출액이 13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는 그야말로 3년 만에 K9 썬더 자주포 누적 수출액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미사일 분야가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2년 천궁2 중거리 대공방어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이를 비밀에 붙여왔던 아랍에미리트가 2025년 5월 12일 소셜미디어 계정에 천궁2가 등장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며 도입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군사 전문 블로그 항공만능론 GF가 2025년 5월 13일 게재한 짧은 기사를 함께 살펴보고 아랍에미리트가 왜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으며 향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가 어떤 나라들에 추가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만능론 GF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한국산 중거리 대공방어 시스템 천궁2는 미국과 러시아의 여러 경쟁 시스템을 물리치고 2022년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 2023년 1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2024년 9월에는 이라크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지난 5월 12일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천궁2를 처음 공개했으며 유명 군사 전문지 제인스 역시 한국산 대공방어 시스템 도입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KMSAM-2 혹은 MSAM-2라고도 불리는 천궁2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그리고 러시아산 S-400과 성능 면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산 중거리 대공방어 시스템이다. PAC-3와 동일한 직격 파괴 방식의 요격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는 천궁2는 적대적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한국군은 천궁2를 패트리어트와 사드 사이의 중간층 요격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군에 본격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천궁2는 경쟁 입찰에서 미국, 유럽, 러시아의 경쟁 시스템들을 물리치며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 등과 연이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023년 2월 대한민국 국방부는 아부다비를 방문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 소속 천궁2 부대를 방문했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천궁2는 사막 환경에서도 본래 성능을 그대로 발휘하며 현장 테스트를 무사히 완료했고 천궁2 1차 인도분을 수출 계약 체결 1년 만에 전달할 정도로 빠른 납품 능력을 보여줬다고 확인해 주었다. 2025년 5월 12일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국방장관을 맡고 있는 모하메드 왕세자가 알다프라 공군기지를 방문하여 한국산 천궁2, 러시아산 판치르 S1, 미국산 사드 및 패트리어트를 포함한 대공방어 시스템들과 미라주 2000, F-16E, 글로벌아이, A330 MRTT, C-17 같은 전술기 및 지원 항공기들을 시찰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한국산 대공방어 시스템 천궁2가 공개석상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제인스는 이로써 한국산 방공 시스템 KM-SAM2가 아랍에미리트에 도입되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참고로 LIG 넥스원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라크와 체결한 계약 규모는 95억 달러로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10조 원 이상이다. 중동 지역 특유의 불안정한 정세를 감안하면 한국산 대공방어 시스템 천궁2의 실전 경험은 시간 문제로 판단되며 그 평가에 따라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일본의 군사 전문 블로그 항공만능론 GF가 2025년 5월 13일에 게재한 기사 대한민국으로부터 도입한 중거리 대공방어 시스템을 최초로 공개한 아랍에미리트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부분은 중동 지역 특유의 불안정한 정세를 감안하면 천궁2의 실전 투입은 시간 문제로 판단되며 그 평가에 따라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었던 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떠오르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별다른 기대 없이 현궁을 예멘 정부군에게 지원했는데 뜻밖에도 현궁이 예멘 반군을 대상으로 맹활약을 펼치는 모습들이 영상으로 돌아다니면서 K방산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었다는 이야기는 꽤 유명합니다. 현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 투입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아랍에미리트는 왜 미국 PAC-3도 러시아 S-400도 아닌 대한민국의 천궁2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잠깐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대략 다음의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산 PAC-3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절반 이하일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점. 둘째, 도입국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는 K방산의 융통성과 신속한 납품 속도. 셋째,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랍에미리트의 기술 자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넷째,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외교적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섯째, 이미 도입한 미국산 사드 및 패트리어트와 함께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랍에미리트는 대한민국과 원전, 방산,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관계를 구축한 국가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중동 국가이자 순위파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2를 선택한 이유는 쉽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라크의 경우 소수 순위파가 30%, 다수 시아파가 7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도 있는데요. 문제의 해답은 이라크 정치 권력을 소수파인 순위파가 쥐고 있다는 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이라크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고의 폭을 넓혀보면
또 다른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순위파가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는 나라라면 향후 천궁2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타르, 오만, 이집트 같은 나라들도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에 천궁2에 대한 관심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위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은 그 뿌리가 깊어 언제 분쟁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데다 중동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존재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동유럽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직접적 위협에 노출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같은 나라들도 다층 방공 시스템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폴란드는 K9 자주포, K39 천무, K2 흑표, FA50 경전투기 등을 다수 구매했기 때문에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에 대한 저항감은 많이 옅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 발트 3국 등을 포함한 기타 동유럽 국가들 역시 구소련 시대의 무기 체계들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폴란드의 국방정책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천궁2가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천궁2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모 전단으로 대표되는 해군력과 공군력을 앞세워 압박해 들어오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대공 방어 능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2025년 이후에도 천궁2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누적 수출 규모 20조 원을 달성하는 것도 꿈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